청년 자살 문제도 언급을 하셔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자살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2024년에 거의 15,000명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국민이 절망을 하고 그 절망의 끝이 자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놀랍게도 청소년 자살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자살률도 세계 1위권을 달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어린 나이에서부터 국민이 절망하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가? 대통령께서 작년 8월에 사회적 재난이다. 여기에 대해서 범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김민석 총리께서도 총리실에 상설 기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부처 합동 대책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과거 정부에서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총리로 부임하시면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부처 합동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표지가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의 책상 밑에 있던 정책들을 부처별로 다 끌어모아서 하나로 모아놨지만 대부분은 과거에 하던 정책의 반복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총리로 부임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느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절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우리가 전시 상태에도 전쟁 중에 아동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 전 세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적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느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직자라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겉으로 형식적으로 민주주의가 대단히 발전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많은 장벽들을 유리천장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아이들도 크면서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또 특정 카르텔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르텔에 들어가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내 삶이 개선되지 않는 경험들을 합니다. 생뚱맞을 수 있지만 어제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청하느라고 축구 안 본 게 우리 수명을 몇 년 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 언론에 보니까 매년 나왔던 얘기입니다. 축구협회 카르텔. 특정 대학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다 망치고 있다. 특정 기업 카르텔이 다 망치고 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축구 선수로 자신의 꿈을 키워보고 싶은 청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겠습니까? 청소년들도. 하지만 특정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가대표가 되지 못하고 국가대표가 설사 된다라고 할지라도 벤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고착화돼 있고 이런 얘기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이런 카르텔이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걸 아이들도 느낍니다. 내가 어느 부모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까 은둔형 청년 얘기를 하셨죠. 나중에 지표를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웃을 일도 아니지만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경우가 다릅니다. 최고소득층의 청소년들은 물려받을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니면 굳이 나가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득 최하위 계층은 거의 20% 가까운 친구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부모의 삶을 봐도 그렇고 나도 나가서 열심히 일해본들 변화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굉장히 강한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이 국민의 자살률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총리 후보님, 지역의 소상공인들 만나보십시오. 어떤지 아십니까? 부부가 같이 일을 하다가 소득이 줄어드니까 한 사람이 뭘 합니까? 처음엔 직원이 있다가 직원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일을 합니다. 그러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밤에 나가서 대리운전을 합니다. 그렇게 투잡을 뛰어도 아이들을 키울 만한 충분한 벌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뭘 선택을 합니까? 가족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건 분명히 범죄이기 때문에 근절시켜야 하지만 그것만 범죄로 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이 사지에 내몰리는 것을 태어난 환경이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나라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축구협회 이번에
분명히 여기 정부 재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개혁을 해서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이런 카르텔이 존재해서 국민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가? 분명한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체육기금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1조 7천억이 배분되는데 그중에 5천억을 제외한 1조 2천억이 평가도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특정 기관에 100억, 200억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나가고 국가의 기금이 나가는데 어떤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는가에 대해서 엄밀한 평가가 없다라면 그 기관은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뿌리고 거기에서 카르텔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멍이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리 후보님께 말씀드립니다. 범부처 합동대책이다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대책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자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는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각종 카르텔에 대해서는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도 같이 뜻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국민 세금 갖다가 자신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파행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단절하고 모든 국민이 정말 어떤 집안에 태어나건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함으로 땀을 흘리는 것만으로도 이런 일에 의해서 배제되는 일은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본보기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후보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우선 자살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통령께서 사실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어느 환경에서든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인가에 제일 집중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1000명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면서 지금 올해 4월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자살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과 청년들에서는 이 부분이 아직 감소 수치들이 보이지 않아서요.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축구협회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국민이 굉장히 분노하며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